경기 회복 국면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결론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 차에 20% 이상, 그다음에 2년 차에도 20% 이상 수익률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 해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직도 환율이 저렴한 편입니다. 추경이 이제 조만간 10조 원 규모로 이제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물가가 좀 상승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탈하고 테크니컬하고 약간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월 달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인터뷰 소통의 허준식입니다. 자, 오늘은 19대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증시 향방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 KF투자증권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지기호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 연말에 제가 이제 그 연간 증시 전망을 찾아뵙고 네. 지금 5개월 만에 뵙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올해 증시 연간 전망 해주시면서 네. 상반기까지는 코스피가 그 대형주 중심에 네. 그 특히 코스피 200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네. 아주 뭐 적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전망을 해 주셨던 근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네. 오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이 코스피 200 위주로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네. 작년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135조 원 정도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연말에 추정을 했을 때 올해 약 한 8% 정도 늘어나는 146조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32% 정도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이긴 합니다만 179조 정도 이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상대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하고 대형주하고 이제 나누는 이제 상대 지수 혹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렇게 이제 상대 지수를 통해서 놓고 보면 네. 결국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펼쳐졌고요. 작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한 11조 3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12달 동안요. 5월 달까지 12조 4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보다 더 많은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특히 코스피 200 위주로 올랐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19대 정부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 본부장님께서 최근에 작성하신 보고서들을 제가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분 뭐가 인공지능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데이터가 양이 엄청난 것 같고 거기서 어떻게 어떤 그 데이터들을 잘 조합해서 신뢰도 높은 어떤 그 리포트들을 발간하신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내용들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통계에 기반해서 올해 이제 출범하게 되는 19대 정부에서도 어떤 상승률이 나올 거라는 걸 추산을 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취임 후에 역대로 보면 그 과거 정부 시절에 취임하고 났을 때 코스피 수익률은 좀 어땠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 5년 단임으로 이제 바뀌었었던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은요. 당선 초년도하고 그다음에 2년차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그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수익률이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중국 붐, 그러니까 건설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좀 수익률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이었었던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 측면에서 경기 회복 국면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1년 차에 20% 이상, 그다음에 2년 차에도 20% 이상 수익률이 나왔고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미미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글로벌 정세를 배제하고 내부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설명을 해서 드리면은요. 네네. 첫 번째는 정책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데든가 이런 경기 육성 정책이 1년 차하고 2년 차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하고 이러한 정책 기조들이 맞물려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그 1, 2년 차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요번에도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5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죠. 금리를 이제 그 작년에 내리고 나서 1.25%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경이 이제 조만간 10조 원 규모로 이제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 성장률이 올해부터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물가가 좀 상승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시장의 인플레이션 해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한 16% 정도 올랐고요. 거래소 시장으로 한 14% 정도 올랐는데 한 2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라고 하면 작년 말 그 코스피 종가가 2026이었는데요. 대략 2,400 내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강세장을 이렇게 예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직도 환율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20원, 30원대에서 계속 크게 안 움직이고 그럼 있는데 더 아래로 네.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과거 예로 네, 보면은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050원, 1,000원 깨고 내려가는 그런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원화만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평가액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강세장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리포트 내용 보니까 뭐 1980년대부터 이렇게 쭉 그림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로 봤을 때는 이번에 19대 정부에서 1, 2년 차에 그 그림으로 봤을 땐 대략 어느 정도의 상승 목표치가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이클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출발 시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쪽은 이제 1980년 1월 4일을 100을 기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클하고 그다음에 금리 사이클, 경기 사이클을 같이 맞물려 보면 대세 다섯 번째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프라임 위기 이후 2009년서부터 사이클을 또 다시 발라보면은 네네. 또 다섯 번째 사이클이고요. 그거를 이제 세부적인 사이클에서 놓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동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네. 80년부터 봐도 네. 오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아직 5파 중에서 세부 파동이 5-5는 아니고요. 네. 세부 파동은 5-3이라고 보시면 그 될 것 정도이고 같습니다. 예. 아까 2009년도를 예. 바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오파의 어떤 예, 출발점이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5-5파까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1.25%의 이제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향후에 GDP 전망이라든가 물가에 따라서 뭐 2%가 될 수도 있고요. 2.5%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올해가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2년 차까지는 지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보통 박스권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이제 2배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상으로 이제 2,500에서 한 2,6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테크니컬하게는 그보다 좀 더 나오는데요. 대략적인 계산은 2,700에서 2,800선 정도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제가 저번에 연말에서도 느꼈던 건데 금리가 올해 올라가기 시작해야 같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인상 사이클이 같이 장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견해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가미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일목균형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장이 연간으로도 코스피가 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또 내가 물리는 것 아닌가. 특히나 단기 투자자들은 더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팔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그 시간론상으로 봤을 때 월간 기준으로
뭐 여름까지 계속 장이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은 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뭐 테크니컬한 측면하고 펀더멘탈 측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0 영업이익 증가가 그 2분기에서 3분기 초반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습니다. 4분기에는 어닝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충당금을 싸거나 이래서 4분기는 예상보다 좀 낮아져요. 네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2분기까지는 일단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게 7월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7월 정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 76개월 후행 스팬을 놓고 보면 과거에 76개월 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올해 7월 정도가 됩니다. 2231포인트 찍었을 때하고요. 그래서 그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다음 달에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펀더멘탈적으로.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일단 7월 달까지는 쉬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정점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 놓으면 또 우연치 않게 작년 11월서부터 올 7월 달까지는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펀더멘탈하고 테크니컬하고 약간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월 달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F투자증권의 지기호 리서치 본부장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2200선 중반은 지켜질 것으로 전망해 놓고 계시고요.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는 코스피가 2500, 600, 또 기술적으로는 2700, 800선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전망해 주고 계십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